그 이전에 이미 이건희 회장이 되면서 신라호텔의 현 대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 나도 느꼈고.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딸이자 신라호텔 고문 이인희 여사는 현명관을 아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현명관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혜. 현명관의 21세기 채근당. 신라호텔 CEO가 된 그의 두 번째 이야기다. (1989년 1월 8일) 신라호텔 입사 8년 만에 그는 신라호텔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 그게 내가 승진 그냥 빨리 했구나 하는 생각 들어왔지. 신라호텔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공로를 회사가 인정한 것이다. 그가 신라호텔의 서비스를 국제 수준으로 올린 비결은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현명관의 남다른 서비스관에서 시작되었다. 뭘 해달라고 해서 소위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 사람이 뭐를 희망하고 있구나 하고 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사전 서비스, 그러니까 비포 서비스.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인, 나를 알아주는구나, 현명관이라는 사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알아주는 서비스.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고객의 정보를 수기로 분석해 데이터화시켰고 결국 말하기도 전 고객의 취향을 알아주는 감동 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두가 경쟁하듯 신라호텔의 도어맨들도 먼저 다가가 그 고객만을 위한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다녀오십시오. 네 기억나니? 네. 차량 넘버 갈아맞히기 사진 딱 얼굴 보고 좀 김 사장 차량 몇 번. 네. 사람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감동 서비스를 위해 차량 번호 맞추기 대회도 개최했던 현명관. 그분들은 1000개 넘었습니다. 그럼 자네 몇 개구나 지금? 한 500개. 500개? 네. 어이구야. 네. 무서운 열정이었다. 직원들도 뜨겁게 화답했다. 차원 높은 서비스를 위해 그는 조직과 사람이 완전히 변하길 바랐다. 과연 그 효과는 어땠을까? 그런 효과가 많이 났죠. 역시 신라호텔의 제일이구나 하는 고객으로부터 평판을 받았죠. 현명관의 노력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6년 세계 호텔 50위 안에 신라호텔이 처음으로 진입한다.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라는 국제 세계 금융지 호텔 랭킹에 우리나라 호텔로서는 20위 이내 랭킹이 된 거는 처음이에요. 우리 전 임직원들이 정말 해냈다 하는 하나의 자부심, 자신감 충만했고. 가톨릭교 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 전례 200주년을 맞이해서 5월 3일 오후 2시 10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동의 요르단 왕국 후세인 1세 국왕 내외가 9월 10일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신라호텔은 미래의 역사를 바꾸는 전 세계 국빈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VIP 단골 숙소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얇은 얼음을 밟는 일은 계속되었으니 1년 후 열리는 서울올림픽. 이것은 기회이자 특급 호텔 간의 치열한 싸움을 예고했다. 현명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승부처라는 것을 실감했다. 만약 신라호텔이 IOC의 공식 숙소가 되지 못하면 국빈 호텔이라는 자부심도 초인류 서비스 구현이라는 구호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88 올림픽 본부 호텔은 IOC 원들이 처음 거기 묵거든. 또 IOC 총례를 해요. 다음번 올림픽 어디서 할 거냐 하는 투표를 하거든. 그때는 전 세계 매스컴이 달라붙어.
방송해. 얼마나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크고. 스위스 로잔네에 있는 IOC에 사람을 보냈어. IOC 본부 쪽하고 섭외를 하게 시켰지. 그래서 우리가 땄어. 88 서울올림픽 열기보다 뜨거웠던 신라호텔의 구석구석. 전 직원들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 피지땀을 흘리며 외국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후진국의 때를 벗는 일을 신라호텔이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현명관도 직원도 애국자가 되어 한데 뭉쳤다.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묻고 있던 어떤 본보수가 제일 잘했다고. 특히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굉장히 칭찬했어. 그토록 배우고자 했던 세계 인류 호텔의 서비스. 올림픽을 치르면서 신라호텔의 서비스가 초인류 호텔에 견주어 손색이 없음을 IOC로부터 공인받은 것이다. 그의 나이 48. 그는 신라호텔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승진해서 그분은 기분 좋죠. 근데 이제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엄청난 부담이 남들이 보기에는,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는 것 같지만 좋은 차에, 좋은 사무실에 놀고 월급 많이 받는 것 같이 느끼지만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나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다. 대표이사가 되자마자 그에게는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압박이 들어왔다. 조직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는 간부 회의를 연다. 그런데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네, 회장님. 내년 경영전략 논의를 위해 간부들과 지방 출장 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회의 때 공무원하게 실책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호의력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황당했어. 은근히 부하도 치밀었어. 다음 날 10시에 찾은 서울 삼성 본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힐튼에 뺏긴 겁니까?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서비스맨 아닙니까? 도대체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인력 유출 문제였다. 이런 식의 신석 갖고 무슨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질책은 매서웠다. 어떻게 하겠냐? 돈 그렇게 쳐 발라놓고 어떻게 하겠냐? 신라호텔 재무상태는 형편없고 빚이 엉망인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서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사채 발행하고 회사 상장시켜서 공개할 겁니다. 뭐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그래서 그만둔다 생각하니까 모든 걸 처음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해냈잖아요. 현명관은 죽기 살기로 이건희 회장과의 약속을 지켰다. 5개월 안에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고 2년 후 신라호텔 상장에도 성공한다. 현주사라는 별명을 들어가면서 쫀쫀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게 아니냐. 그러나 소위 최근담에서 얘기하는 살얼음을 깨는 듯, 살얼음을 밟는 듯 조심스러운 그러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죠. 그게 불도장이 사례인데. 현명관 재임 당시 미스터 초밥왕 안효주와 함께 중식을 평정한 후덕죽.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인기 많은 요리 중에 그 불도장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회장께서 자꾸 또 새로운 것도 뭐 하나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여러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불도장이라는 음식을 그거 이제 하나 이제 개발하기로 했어요. 회장께서 또 먼저 시식을 해보시고 뭐 세상에 뭐 이런 맛은 맛보기도 힘드는 맛이구나. 현명관은 불도장을 칭찬하고 광고를 결심한다. 이름이 어려우니 뜻을 풀어주자는 생각으로 그 유래를 밝혔다. 수도에 전념하던 스님이 그 향기에 취해 담을 넘어 파괴승이 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불도장. 이것도 이제 조비 중에서 뭐 항의를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영업 못할 정도 문 닫을 지경이었어요. 그때는. 조계사를 찾아가 스님들께 사죄했고
사건은 겨우 마무리된다. 잠시만 방심해도 물에 빠진다는 걸 그때 현명관은 배웠다. 그가 근무하는 12년 동안 신라호텔은 초일류 호텔로 도약하는데, 그러나 현명관에게 찾아온 건 영전이 아닌 뜻밖의 좌천이었다.